안녕하십니까. 저는 롱아일랜드 거주하는 문용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는 저희들이 그 한인의, 특히나 롱아일랜드 한인의 그 선거가 5개월 동안 너무너무 부정스럽게 부정으로 얼룩졌었는데, 이번 그 총기 사건을 통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도 참 저질릴 수가 있겠구나, 우리 부정선거를, 그런 마음이 담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가해자 가족이신 두 분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차마 제가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제가 가해자 그 패밀리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오늘 모인 목적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가는 이러한 큰 사건이 일어나 우리 미연에 방지도 하고, 특히 우리 동포사회 이제 정화를 위해서 이런 우리 모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나 우리 롱아일랜드 한인회 부정선거로 한인회가 한 5, 6개월 동안 치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롱아일랜드 거주하는 6만의 대표로서 6만의 개인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야 될 거라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뭐 한국은 물론 우리 그 미국 전체 동포 사회, 또한 특히나 우리 저 뉴욕 롱아일랜드 사회에서 사실 이런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특히나 그 뉴욕에서 거주하는 우리 저 한인들의 그 정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가해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꼭 있다가 했고, 또 저희 그 롱아일랜드 전직 그 자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5개월 동안을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정말 저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그 한인의 그 부정적인 선거가 한 5개월 동안 걸쳐졌는데, 제가 사실 I live in America 37 years 37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비열하고 치졸하고 하나에서 10까지 사기극을 보기는 내가 정말 처음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자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은 사실 기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기사화는 사실 하나도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총격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이분이 그래도 저랑 제너레이션이 같더라고요. 저는 49년생인데 이게 50년생인가 그래요. 49년생. 저랑 같은. 저도 저 대학을 다녔지만 우리 세대에서 대학 다니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과연 자기 목숨까지 담보로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저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 자문위원들 여러분 다 저한테 전화 주셨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고 여지까지 그 부정선거를 해온 거를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동포사회에 알려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은 첫째는 부정선거가 그냥 이렇게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치졸하게 그런 방법을 썼냐면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 이철우 전임 회장이랑 최영용 이사장이 회장을 안 뽑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분들이 하 회장님이 왜 회장을 안 뽑냐 그래서 저는 뭐 관심도 없었지만 이철우 회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사람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자문위원이 다 모이고, 그날이 총회 겸 이사회죠.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는데 회장 될 분을 모시고 왔어요. 수석 부회장.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박수를 치고 회장을 취임을 시키자 해서 오케이 했는데, 문제가 뭐가 발단이 됐냐면은, 그분이 퀸스에 사신다는 그 옆에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그레이스맹 파드앤러 저 개동희 박사님도 계셨고,
지금 저 스페인에서 오늘인가 내일 돌아오시는 오정길 박사라고 계세요. 롱안랜드 한인회를 처음 우리 저 오혜영 회장님이랑 이사장님이랑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참석을 못하셨지만은 그리고 김인환 회장님도 같이 그날 모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뉴욕의 원로들이 박수를 친 거야. 그분을 추대를 하자. 그래서 그래. 근데 퀸스 산다니까 우리 오정길 박사가 이왕이면은 퀸스 사시는 거는 퀸스에 봉사를 하고 그래도 롱안랜드 한인 회장은 롱안랜드 거주하시는 분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또 그게 많은 분들이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야. 아니, 그래? 당연한 뿐만 아니라 네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시 그러면은 총회를 소집해서 다시 하자 했더니 이 두 분이 또 뭘 했냐면은 선거 공고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의논도 없이. 그랬는데 그때 네 분이 선거에 출마한 분이 계신데 박연한 회장님 출마했죠. 등록을 하시고 네, 등록했죠. 우리 저 사라킴 우리 저 후보가 등록을 했고 이소영 씨가 조금 있으면 오세요. 그리고 또 그 퀸스에 사신 분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 놓고는 네 사람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네. 저 뭐가 됐냐면은 네 분이 등록을 하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은 다시 저 공탁금을 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쩌거나 하십시오 했는데 말도 없이 만불이 됐다 하는 거를 공탁금을 걸으셔가지고 후보 등록자들이 한 분도 모르셨죠 그때.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는데 만불 당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저 전임 그 퀸스 사신 분을 또 당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 이사장. 네, 지금 현 이사장이래요. 그분이 또 뭐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롱안랜드 거주하는 우리 여기 저 어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무슨 컴플레인하고 브레임하고 그런 거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이분들이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선거를 다시 공고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한 수개월 동안을 너무너무 출입을 한 거예요. 특히나 최형영 씨와 이철우 전임 회장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다시 똑같은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오죽했으면 그 가해자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했냐면은 또 만불을 책정을 해서 지금 이소영 씨가 오진 않았지만은 등록을 하겠다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롱안랜드 한인회가 분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 분을 추대를 하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철우 회장이랑 전임 회장이랑 최영영 이사장이. 그래서 지금 김상영 박사라고 그분을 회장을 추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박 회장님, 예. give me a favor. 요번에 박 회장님. 지금 말씀 중에 네. 좀 실례인데 네. 이제 우리 핵심 개혁을 핵심적인 얘기가 오케이. 그 과정, 오케이. 하나는 그분이 했는데 그분도 고사를 했는지 그 다음날 만불을 또 책정해가지고 또 낸 거예요. 신문 공고를. 신문에 이소영 씨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러 가는 날 이소영 씨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주소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소영 씨가 만불을 어디다 갖다 줬어요. 무서우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선거관리위원이니 오혜영 회장님이 또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관리위원 우리한테 맡겨도 된다 해서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그 돈을 받고 이소영 씨가 요거는 얘기를 해야 돼요. 등록을 하러 또 다시 갔어요. 갔더니 등록 받는 사람도 없고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모르더래. 그럼 뭐 거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전화를 하십시오. 최영영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거기다 넣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체크도 갖고 있고 여러분에게 익스프레스 메일을 보내겠다. 근데 전화를 해준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그냥 또 회장을 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임의로.
제가 이 얘기를 장시간에 걸쳐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거는 장시간이 아니라 제가 하나 스토리를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5개월, 6개월 동안 일어난 일. 너무나 거짓말과 이게 그러고 알고 봤더니 정말 그 사원님 그런 얘기했다며요. 한인회를 이용해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깜짝 놀라게 도둑놈들이에요. 과연 KPEC이란 우리 저 한인회가 세이브 에너지에 그거기 끌려가가지고 6만이 거주하는 그 한인회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다시 이 모임을 갖고 우리 저 이 가해자 분이시지만 이분들의 말을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었고 저는 이것으로 끝나게 말씀을 이제 마치고 우리 아니 잠깐 아니. 여기 두 분이 우선 그렇지. 부회장님이 이제 우리 그 한인회 부정선거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개요를 이제 말씀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원로분들 말씀 듣고 서로 질의응답으로 기자님들이 아니요. 의문점이 있다든가. 아니 우선 이제 여기 두 분 얘기를 물론 두 분 얘기는 나중에 네. 하고 네, 그럴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 여기 이대 회장 지난 하세종 회장님 여기 몇 대? 3대 전 3대. 저는 그 농알랜드를 창설했어요. 82년, 88년대 농알랜드 창설해가지고 지금 농알랜드 한인회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선거관리위원으로 이 양반하고 나하고 두 사람 여기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농알랜드 한인회 선거가 부정으로 됐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왜? 농알랜드 한인회는 역사적으로 벌써 20여 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번에 그 이철우 회장이 그 최영 회장을 이사장을 갖다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이 양반하고 나하고 문영철 씨 나하고 선거관리위원 4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했는데 우리 문 선거관리위원하고 저하고 전혀 모르고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있던 그 이사장으로 있는 그 김 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하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그걸 부당하게 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하고 다시 지난번에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그때 후보가 이소영 씨하고 지금 그 김사라 이사라 아니 지금 현재 김사라. 회장하고 김사라. 네네. 두 분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주소가 바로 마감하는 날 이메일로 와가지고 주소가 변경됐으니까는 변경된 주소로 등록을 해라 하고 이소영 씨한테 이메일이 왔다고. 그때 이소영 씨가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오 회장님 이거 도대체 장소가 변경이 됐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우리가 접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5시에 마감인데 4시에 만났어요 저희들이.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럼 우리가 그 서류하고 체크 만부를 우리가 인수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인수하나 선거관리위원장이 인수하나 마찬가지니까는 일단 우리한테 그 서류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소영 씨가 그 카피 그 체크 카피하고 서류를 갖다가 원본은 우리가 인수하고 카피하고 서류를 갖다가 갖고 갔어요. 그 변경된 주소로 갔더니 역시 없어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래서 거기다가 서류를 놓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자기한테 서류가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무효다. 당선이 무효다고 하루 딱 기다리고 그 다음날 공고를 해버린 거예요. 무투표 당선으로. 지금 현 회장은.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서류가 제출됐으면 선거관리위원을 소집해갖고 서류 검토를 해서 선거관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됐습니다 하는 그러한 그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단독으로 이걸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분들이 이건 무효다. 왜 선거관리위원들한테 그 소집도 안 오고 이소영 씨 등록을 분명히 선거관리위원들한테 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 이소영 씨 그 저기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제출 안 했다는 핑계로 그 다음 날 선거 저기 당선 무투표 당선으로 그 현 회장을 당선시켜 공고를 해버렸다고요. 공고도 다시 번복하지만은 선거관리위원들을 소집해갖고 거기서 그 서류를 검사해갖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다음에 당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선 공고도 선거관리위원도 소집도 안 하고 몇 사람만 그 선거관리위원들 거기 전화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선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무효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과정입니다. 우리 저 항인사회도 과정인데 과연 오늘의 우리들이 모인 그 부정선거 그게 이슈고 또 하나는 참 이번에 그 충격적인 총격 사건을 통해서 물론 가해자가 옳다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겠지만은 하나는 중요한 거는 why 그 사람이 총을 들고 갔으며 why 우리 한인의 이 나이 잡수신 어른이나 저는 사실 한인의 뭐 저 회장 누구도 사라 킴 씨도 모르고 이소영 씨는 I don't know. 난 그 여자도 사실 몰라요. 단 하나 아까 말씀했듯이 한인의 우리 그 저 기구를 개인 비즈니스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직접 대놓고 당신이 CEO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한인회에다가 주식을 준대 도네이션을 하는데 이철호 회장 말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네이션 필요 없고 조그만 오피스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그게 필요한 거지. 역시나 그건 다 거짓말이고 한인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름으로서 이런 피해를 갖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최영영 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게 총 맞기 얼마 전에 오영 회장님 그냥 나가셨죠. 저는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CEO란 그래서는 안 돼. 나는 스몰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당신은 나스닥에 상장한 비즈니스맨은 그러는 게 안 되고 어떻게 네가 돈을 그렇게 당신이 많이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that's not right. 언젠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해코지 해도 할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거 하나를 못 뺏어 먹고 주질 않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사실 다시 벌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 한인 사회는 이거로 저희들이 이제 마치고 두 분 너무 할 말이 계시대요. 그리고 신용재 그 부모 저랑 통화를 한 장시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오늘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그 허즈밴드가 말리시는 건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못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하나 제가 여기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애니타임 전화를 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다 설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저한테 분명하게 전해주신 거는 김성호 씨랑은 코딱지만큼도 관계를 없는 거를 갖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무슨 자기 아들을 죽이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사건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that's not right. 그분이 울면서 제가 전화 건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제가 전화번호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자, 이제 하 회장님이 한 말씀 하시면 하 회장님. 네, 회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원래 한인회 선거예요. 이번 그 롱아일랜드 한인회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 하는 것을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요. 어떤 협회를 막론하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롱아일랜드 한인회도 정과 회칙이 있는데 회칙의 기준을 해가지고
이 선거가 치러져야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겼으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에 의해서 기존에 의해서 치러져야 되는데 첫째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를 다니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형룡 씨 얘기로는 내가 오늘까지는 여기 있는데 내일은 이쪽으로 산다. 그러니 서류를 거기다 갖다 맡겨라. 그건 불법입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앉아서 5시면 5시까지 앉아가지고 있어서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고 서류를 접수하는 동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없이 지게꾼한테 나가서 맡기고 가라. 그건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양반한테 우영철 최하고 오회장님한테 그걸 맡기겠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그 사무실이 없으니까 어떤 식당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서 수표, 서류 모든 것을 내가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원본은 우리가 원본은 두 분이 갖고 있고 그리고 카피를 보낸다. 그래가지고선 카피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최영림 씨가 없이 전화로 거기다 맡기고 가라 해서 거기다 맡기고 왔는데 첫째 최영림 씨가 잘못한 게 뭔가 보니 자기한테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그리고 이소영 씨를 부정으로 이상한 서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회장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두 분한테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이 6사람인데 4사람만 지어오고 그 남자 사람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2사람을 뽑았습니까? 그리고 회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공고를 하기 전에 총회가 열려야 됩니다. 총회에서 그 사람의 그 자질, 서류 모든 것이 합당화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준을 받고 그 받은 다음에 인준을 받기 전에 가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적수에 우리가 의해서 뽑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이 그 결정에 대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덮어놓고 그 최영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사장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위원장만이 결정을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아무개가 회장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그거는 불법. 첫째도 불법, 둘째도 불법, 셋째도 불법, 300제도 불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여기서 그 기자분들하고 동포사회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된 그 양반의 이름도 난 모르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롱아일랜드 한인의 그 입장이에요. 그리고 내 자문위원회 입장뿐만 아니라 전직 회장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2대 회장을 지낸 또 롱아일랜드 한인회를 창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회칙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효로 나는 여기서 공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당선을 했다고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로 나는 여기서 다 공고를 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다시 우리가 강구를 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을 해가지고 우리 11대 회장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희들 한인회 입장을 이제 들어보셨고 이따가 저 여러분 질문 사항도 받을게요. 우선은 두 분 모셔가지고 말씀 크게 하세요. 들어보시는 분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롱아일랜드 한인회 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자분들하고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오빠가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최 씨를 그렇게까지 응징을 하려고 그랬을 때는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남겨두고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뭔가가 원인이 있었을 텐데 그 원인은 왜곡한 채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인터뷰만 사실화돼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퍼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희 오빠가 그 사람들한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건 그건 기정사실일 뿐더러 그 이철호 씨라는 사람은 저희 오빠를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아는 것 같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미국에 도민을 했다는 분 이런 엉뚱당통한 얘기를 이렇게 기사화 시킨 데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나쁜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황을 다른 분들 그쪽 분들 아는 분들에게 제가 그 목소리를 담아도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담아온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원하시면 이거를 나중에 원하시면 해드릴 거고요. 제가 또 오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왜 이 사람이 왜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앗아갔는지에 대한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간 적도 없습니다. 일단 그쪽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 말만 지금 다 내보낸 상태라 저희 가족들은 물론 저희 교육계에 몸을 많이 담고 있는 저희 가족들로서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큰언니가 지금 이 사실이 진실화되지 않으면은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고 동생 따라가겠다고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에 대한 양력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오빠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그 당시에 서울대와 맞먹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한양대학원 산업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입니다. 거기에 저희 오빠가 한인회 부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한 감사패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무슨 도미를 그 엉투당통한 말을 한 사람 이거는 대학원에서 받은 패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은 패입니다. 너무 오래까지 저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4시에 그 디텍티브 레소 카운티 형사님을 4시에 만나서 그 자료를 분명히 받을 거지만 분명한 것은 오빠가 이 사람하고 총을 쏘기 전에 이 디텍티브가 CCTV 판독한 결과입니다. 이게 판독했을 때 수분간 그 최영영 씨랑 싸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수분간 싸운 다음에 총을 겨눴다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서 그랬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배은망덕 하면은 그렇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이런 왜곡된 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자님들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자님들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가깝게 저희 새언니입니다. 저희 새언니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언니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해요. 저는 김상월 씨 부인으로
정말 용서를 빌고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최영룡 씨가 말한 바에 의하면은 도미 결혼, 이혼 결혼 이런 거는 미국에서 한 번 이혼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성룡 씨도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입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미라뇨 38년 전에 모든 식구들이 미국에 이민 와서 엄연히 초청받고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2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댁의 형제들이 미국에 7명이나 살고 다들 집 갖고 잘 살고 있는데 시댁 가문이 대단히 좋은 가문입니다. 미국에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대학교 교수, 고등학교 교장, 중고등학교 선생님, 미국 회사, 미국인 공직에 몸담고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친구도 없고 오갈 데가 없고 구제해준 것 같이 이런 거짓말을 한쪽 말만 듣고 이런 기사를 내면 온 집안 식구들이 망연자실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고 너무 억울하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남편은 38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맨하탄 데일리 가게 3개나 하고 한양부동산 가방 가게 3층, 6층짜리 건물도 있고 이런 사람을 거지 취급하고 이 억울함을 금치 못합니다. 최성룡 씨는 2009년에 LED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여왔을 때 LED 달 곳이 없어서 남편이 키푸드 슈퍼마켓 할 때 키푸드에다 와서 LED를 달게 해주고 남편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자기 거지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도 공사대금을 최성룡이가 2만 불 줄 게 있는데 지금까지 주질 않았습니다. 돈을 달라고 작년 11년에도 말을 하면 내가 너 도와줄게 말로만 하면서 돈 달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2012년에는 그럼 네가 LED를 나한테 와서 해봐라. 세이브 에너지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LED 수주를 따고 공사하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인회를 잘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 13년 전 초봄에 창고를 사무실로 꾸미는 과정에서 홈디포 인건비 이런 것도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돈 문제는 깨끗이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5월 달에는 남편 밑에서 일하는 박상규라는 매니저를 꼬셔갖고 최장이 최성룡 씨가 너 내가 돈 사모님 기록 때문에 그러는데 최형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최성룡이 아니라 최형용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최형용 씨가 박상규를 꼬셔갖고 너 내가 돈 벌게 해줄게 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사고 난 사무실을 다 수리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꼬셔갖고 하고 우리 남편은 강제 해고를 시키면서 회사에 나오지 말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럼 내 돈 내놔라 그러면 그만두겠다. 근데 최형용 씨가 그럼 경찰에 찔러라 고소해라 맘대로 해라 인간 같지 않는 말을 이 최형용 씨가 하는 거예요. 그 최형용 씨를 만나고 오면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자존심이 상해 어쩔 줄을 모르고 했어요. 그거는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최형용은 말로 살인하지 아주 야비하고 치졸하고 거짓말만 하고 말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입니다. 최형용 씨가 일하려면 아부 아청 거짓말하는 자들은 회사에 남기고 우리 남편같이 진실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다 해고시키는 자입니다. 1, 2월 초에는 세이브 에너지에 나스닥 주를 상장한다고 해서 주에다도 돈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인회를 잘 이용해서 큰 도움을 주면 네가 항상 도와줄 거다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롱아일랜드 맨하탄에 수주를 따서 가져오면 프로포즈 서류를 만들어 공사를 합니다. 근데 가게 주인들이 공사가 다 끝나면 사인을 해주는 마무리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최형용 씨는 우리 남편 돈 안 주려고 사인한 것을 컴퓨터에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돈 달라고 하면 다시 사인 받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은 처음에는 사인을 받으러 가면 미국 사람들이 내가 너 사인 분명히 해줬는데 왜 또 사인을 해달라고 받으러 왔냐. 이 최형용 씨는 이런 점을 노리고 컴퓨터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고 야비한 행동을 그 직원 시온한테 시킨 거예요. 이런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를 합니까? 이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돈을 안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9월 23일 월요일 날 최영렬 씨가 회사에 오라고 약속을 했는데 회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원인 제공은 최영렬이가 했지. 응? 그러자 25일 날 오죽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돈도 돈이지만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갈아뭉개고 거짓말하고 사람 마음을 갈구고 최형령 말로 살인한 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살 수가 없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희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오빠랑 가깝게 지냈던 김진국 씨라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오빠가 데리고 있던 그 팀워크가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서 똑똑한 사람이라 굉장히 큰 건만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큰 건을 따올 때는 그 회사 자체에서 베네핏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돈 혼자서 꿀꺽꿀꺽 하고 일을 열심히 하루에 어떨 때는 100불이 기름값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돈을 안 준다면은 앞으로 제2, 제3의 우리 오빠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오빠처럼 이런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CEO로서 정말 정당하게 일을 한 대가를 딱딱 주면서 최형령 씨는 다시는 제2, 제3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 하나 덧붙여서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분도 컨트랙터인데 그분도 그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이런 모임을 갖게까. 그리고 또 한 분 저기 아까 어느 분 가셨어요? 여기 오셨었어요. 저희 지인들이 저희 오빠를 대면해줄 지인들도 오셨다가 네, 기자님, 어떤 한 분들도 오셔가지고 예. 가셨는데 지금 그 아까 아주머니 연극을 하셨대. 네소카운이 가가지고 공연을. 그래서 돈 1,000불을 준다 그래서 갔는데 공연은 다 하고 네소카운이 청구를 하니까 네소카운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이철우랑 최영영 씨가 돈을 주면 돈을 안 주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여기 아까 오셨어요. 오셨다가 기다렸다가 가셨는데 저는 그 아주머니 아시도 못해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I don't know.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약자의 그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자 여러분도 참 정화시키는 그런 기사를 좀 크게 써주시고 그래요. 사실 저희는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면 많은 분들이 제보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 K-팩에 대해서 누가 그래 이제 이세영 씨 오셨으니까 이제 이 롱아일랜드 한인회를 이용을 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키우고 자기 후계자를 롱아일랜드 한인회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영원한 자기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기 위한 방책으로 오늘날 이런 그 한인회도 이런 파단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아일랜드 한인회장 하면서 K-팩과의 연계 관계를 지어서 한국에 말하자면 무슨 비석 세우는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끌이오 한인회장 이름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그 롱아일랜드 전 한인들이 개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동포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러한 그 기자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소영 씨가 누구보다도 K-팩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K-팩에 대한 비행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하시겠습니다. 2006년부터 저는 여기 한인회에 임박이 됐습니다. 제가 다민족 합창단을 끌고 있어서 누구의 소개로 이기철 씨를 만나게 돼서 이기철 회장님이 2006년 이기철 회장님이 저희 합창단이 공연 좀 해주셨으면 해서 여기 다 한인회 제7대 집행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상임 이사 김재환, 이소영, 김민선, 좌안리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꼭 하세종 선생님, 또 오해영 선생님, 박연한 선생님, 문시영 선생님, 또 문영철 선생님이 여기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전 한인회에 연결됐었던 이사장들과 또 부회장님들은 다 이사로 되는 것입니다. 우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봤더니 이사가 아니라 연구이사. 연구이사로 지금 이제 하세종 선생님은 회칙까지 만드신 그런 분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문을 보니까 한인회를 제대로 회장을 뽑는다고 해서 최영영 이사장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일인가 4일 남겨놓고 제 서류를 다 구비해서 보낸다는 것은 좀 무리해서 제가 우선 한 분의 추천서를 보내고 두 분의 추천서를 제가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 달이 넘게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다른 분이 회장이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후보로 나가 있는 사람한테는 연락이 없고 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회장이 됐다는 걸 알게 됐군요. 근데 아무 그 다음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사를 가니까 가든시티라는 주소로 오라고 또 다른 이메일이 온 거예요. 오케이, 그것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해영 선생님하고 문영철 선생님이 지금 한인회 후보 투표를 위해서 선관에 들어가실 분이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신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논을 드려서 제가 두 분을 만났는데 거기에 윤영걸 선생님을 제가 위트니스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오리지널을 내고 체크도 내고 했는데 그분이 두 주소로 오라고 하니까 윤영걸 선생님께서 거기를 가시게 됐습니다. 윤영걸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소포 카운티 아시안 아메리칸 자문위원회의 그 한국인 담당자인 윤영걸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그 한인 행사 관계로 롱아일랜드에서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알게 돼서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저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연락을 듣고 많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런 부정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 그 전임 회장단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미팅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부정선거가 있게 되면 한인회 전체에도 위상에도 크게 위상에도 실추가 되고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되기 때문에 또 올바른 한인회를 이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났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분께 서류를 접수하시고 그거를 제가 이제 대리인 자격으로 서류와 그 수표 카피본을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는 그 주소를 갔는데 그 주소에는 선관위 관계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 관계자가 아닌 누구한테 줬다 이 서류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요? 못 받았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최영용 이사장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최영용 선관위원장이 거기에 있는 누구누구한테 맡겨라. 누구누구를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더니 지게차를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류를 좀 맡겨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게차 운전하고 있는 그 친구를 바꿔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바꿔줬더니 또 뭐 통화를 하시더니 그래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제 괜찮다고. 그런데 이미 그 상황이 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신뢰를 하고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서류를.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카피본을 전달하고 원본은 우리 그 두 분 그 선관위원 분들한테 맡겼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듯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런데
누가 어떤 입장에서 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선관위 관계자도 아무도 없고 그 자리에 그 서류를 전해받으라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 방법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 접수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아랜드 한인회 회장이 되는 자격 중에서는 전 회장으로 계셨던지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들의 추천서가 3장이 필요하고 이력서, 또 농아랜드에서 살면서 봉사를 했고 살았던 경력이 있었던 거를 저희들이 다 최영영 이사님께서 원하라고 다 그렇게 신문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회장님이 된 분이 어떻게 서류를 접수를 그분들한테 했으며 또 만불이라는 돈은 투표를 하는 기계를 2개를 빌리는 데에 사용할 거며 꼭 그분이 선거활동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고 그분이 농아랜드 한인회에 봉사를 2년 이상을 했다는 거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이 저는 자격이 미달됐고 그분은 자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의심을 가고 있어요. 이 농아랜드는 한인회도 그렇고 공공정책도 그렇고 앞으로는 모든 농아랜드 사시는 분들한테 모든 거를 분명히 하고 나가는 그런 한인회가 또 공공정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인회 들어가서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철우 회장님의 초대를 받아서 공공정책위원회에 들어가서 문화부장으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대에 한인회 밤을 위해서 하는 미팅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공유성 저하고 같이 농아랜드 한인회 부회장을 하셨던 분도 오셨었고 저 공 박사님 저기 계세요. 네. 그때 지금 회장.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느 분 한 분이 왜 우리는 농아랜드 한인의 밤을 하는 미팅에서 K-팝을 논하는 이런 자리를 같이 갖게 됐냐고 그리고 어느 분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인회가 새로 시작이 되면서 부회장과 이사장들과 또 총무와 회계를 뽑아야 되는 자리에서 왜 자꾸 이철호 회장님은 K-팝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 제가 보니까 거진 150개 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철호 회장님이 그거를 발현하고 물어보셨던 그분은 이제부터는 K-팝과 칼리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K-팝. K-팝과 칼리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다음부터 못 나오시지만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입으셨어요. 저희는 봉사를 하는 직이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를 물어보셨다고 해서 그분을 한국 사회에서 150개라는 이메일을 통해서 매장을 시켰고 제가 한 1년 전에 그분한테 그걸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카피를 보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인회나 한국 한인 공공정책위원회나 앞으로 한인 사회가 하는 모든 행사들이나 무슨 공공기관들은 다 저희가 오픈해서 transparency 그게 한국말로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아주 완전 투명하게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쉐어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상처를 입었죠. 저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네가 떨어졌더라.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잘하는 사람이 나타났나 보지. 제가 뭐 지금 뭐 여기서 뭐 학력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32년째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롱아일랜드에서는 제가 미국 커뮤니티와 다른 커뮤니티에서 한 8개의 직종을 맡고 있어요. 그런 제가 투표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맞짱 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어졌다는 그 자체가 좀 제가 좀 어딜 나가면 1등만 하는 성격이거든요. 조금 저한테는 충격이 많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해나갈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참 충격이 많았고 또 박연한 씨와 사라김 씨 저 3명이 처음에 등록을 했었는데 그거대로 또 불투명하게 넘어가면서 이런 자리가 돼서 두 분이 오셨는데 상처를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세라김 위해서 한 말씀 하세요. 어떤 불이익을 받으시나요? 네. 저는요, 코리안 커뮤니티 4년 전에 롱아일랜드 코리안 Parents Association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한인회가 너무나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2년 전서부터 제가 한인회 회장으로 나가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해보겠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저기 롱아일랜드에 있는 폴리티션한테도 내가 요번에 한국 대표로 나갈 거다. 그 언제 투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서 한 이틀 전에 그 투표하는 날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서 제가 그냥 레즈메이를 쓰고 그다음에 사인 받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보냈는데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철우 씨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요번에 회장으로 나갈 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서 김미선 씨한테 사라 씨가 왜 나간다고 얘기를 하냐, 자기한테는 말을 안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김미선 씨가 그런 전화도 이철우 씨한테 받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한인회가 이철우 씨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한인회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도 이철우 씨는 이철우 씨 거 같이 자기 거만 자기만 인밥한다는 그거를 갖다가 저한테 요번에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느 문제는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변칙적인 그 행동을 취한 거예요. 자기 사람 심어가지고 연속성으로 농아일랜드 한인회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이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보시고 그 말씀 만날 때마다 얘기했어요. 또 우리 이철우 회장한테도 만날 때마다 이사회를 좀 오셔.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면 또 앞으로의 계획 이때까지 해온 그 여러 가지 사업을 발표를 좀 해라 말이에요. 하겠습니다. 한국에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일이 끝나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4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대체 그런 놈을 왜 단체가 있습니까? 자, 이제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총회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서 회장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 내세는 그런 단체를 만든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난 그 초대회장은 아니고 이 롱아일랜드 한인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 또 2대 회장을 지니는 사람으로서 롱아일랜드 한인을 아끼는 사람의 그 심정이, 난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현재 회장이 된 사람은 난 인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분명히 뽑을 거예요.